만들고 있는 중이죠. 대충. 감회가 어떻습니까? 감회가 이제 진짜 출발선에 선 것 같아요. 네. 정치하면서 늘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는데 늘 이런 자리가 미안하기도 하지만 또 힘을 받는 자리라서 오늘 열심히 힘받아서 내년까지 열심히 잘 달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밖에 친구를 봤어요. 조항당에서도 다 이런 고생하셨으니까 고맙습니다. 왜 사인 받지 마라. 팔 아프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큰일 나시는 거예요. 왔네. 이름은 나를. 지역주의 파와 부산시민과 민주당 명지 국민대민 여러분들은 미리 안으로 좀 들어오셔서 자리에 좀 착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죠? 네. 제가 정치 이제 그만둡니다라고 한 게 작년 3월 달이니까 벌써 1년하고도 9개월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셔츠 색깔을 한번 일부러 골라 신고 와봤습니다. 정치는 안 한다고 그랬지만 저는 여전히 민주당 당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민주당 당원들도 많이 계시고 아닌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 일단 민주당 당원 티를 한번 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최고위원 선수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출판 기념회를 합니다. 이 책 제목에서 그대로 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책은 역시 우리 선숙 최고위원의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년 봄에 큰 대사가 있긴 한데 그 이야기는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요.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민주당 당원이 아닌 국민이든 간에 다 같이 꾸고 있는 꿈이 있을 겁니다. 좋은 나라, 정의롭고 미래 발전의 희망이 꿈틀거리는 나라. 우리 지역으로 돌아와도 좀 자꾸 세잔해지고 힘이 빠져가는 지역이 아니라 발전하는 그런 지역의 꿈. 이런 꿈들이 파란색이든 그렇지 않든 우리 국민 다수가 꿈꾸는 우리 모두의 공통된 이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치를 하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다 그 꿈을 향해서 행동을 하고 실천을 하고 마음을 모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런 자리에서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다짐을, 결의를 다지는 그런 멋진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선숙 최고위원의 꿈이 우리 모두의 꿈이 되는 그날까지 같이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치는 안 합니다만 부산에서
노무현 재단 건물 그 지하에 인문사회 연구소를 열고 인문학 강좌도 열고 인본세상이라는 대간 잡지도 내고 또 부산의 작은 인문학 단체들을 지원하는 그런 활동도 하면서 서은숙 최고위원의 꿈 그리고 여러분 모두의 꿈 좋은 세상 만들기의 그 꿈을 향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혹시 시간이 나실 때는 좀 찾아다 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은숙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위해서 뜨겁게 마음 모으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재명입니다. 존경하는 서은숙 최고위원의 신간 최고위원 서은숙입니다. 출판 기념회를 축하합니다. 귀한 시간 함께 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부산이 낳고 기른 우리 민주당의 보배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당의 깃발을 지키며 전국 정당의 씨앗을 소중하게 가까운 뚝심 있는 일꾼입니다. 이번에 출간된 최고위원 서은숙입니다에는 기초위원과 기초단체장을 거쳐 국회 제1당의 지도부가 되기까지 서은숙 최고위원이 걸어온 지난 여정이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누구보다 부산을 사랑하고 민주당을 사랑하는 정치인 서은숙의 발자취를 통해 보다 많은 분들이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최고위원 서은숙입니다. 출판기념회 개최를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12월 2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재명. 이곳에서 많은 주민을 만나고 또 이곳에서 많은 꿈을 꾸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저는 지난 4년 구청장의 일을 마치고 작년에 부산시당위원장으로 또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달려온 지난 2년의 기간들을 정리하고 또 그것을 되돌아보는 책을 내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늘 이 자리에 이 앞에 설 때의 저와 오늘 이 자리에 서는 저는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다녀가 주시고 먼저 격려해 주고 가신 분들께 일일이 감사 인사를 못 드려 너무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는 아까 소개해 드렸던 우리 민주당의 여러 동지들도 함께 계시지만 사실은 이 구석에 우리 지역의 소중한 인연들 그리고 저와 함께 구청장으로 지난 민선 지역일을 함께 했던 동지들 그리고 또 저와 함께 여러 현안에 함께 앞장섰던 단체의 회원님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노인회장님 또 저와 함께 종교활동을 하는 우리 성당의 교우님들 다양한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늘 이런 자리에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또 이름을 불리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이 안타까움들이 많아서 제가 따로 내빈 소개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내빈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뿐만 아니라 제가 만나는 모든 분들을 늘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분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지난 4년 구청장 시절에 저를 4년간 봐왔던 분들이 요즘 저를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인상 쓰고 얘기를 많이 한다. 옛날에 구청장 할 때는 그렇게 웃고 다니더니 최고위원이 되더니 인상 팍 쓰고 얘기하는 게 내가 알던 서은숙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맞습니다. 제가 원래 잘 웃는 사람인데 최고위원 회의를 하는 그 자리에선 정말 웃으려고 노력을 해도 잘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말들이 제가 얘기하고 있는 얘기들이 웃으면서 하기에는 안 맞는 그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정치를 욕하시고 또 정치인들을 비판하시고 정치인들에게 아픈 이야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저는 원래 정치는 욕먹는 게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많은 사람들의 이해를 조정하고 또 누군가의 이해를 대변하다 보면 또 다른 누군가의 목소리는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칭찬을 듣는 반면에 욕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치를 욕해 주시는 만큼 또
더 나은 정치를 위해 노력하는 많은 정치인들을 칭찬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시는 욕, 비판, 비난 아낌없이 잘 듣겠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또 정치의 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지만 서은숙이 하고자 하는 정치, 서은숙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면 더 큰 힘으로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오랜 시간에 저의 경험과 저의 살아온 날들이 앞으로 또 제가 목표하고 제가 살아갈 날들을 규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기를 잃지 않고 도전하고 살아왔던 그 시간들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열심히 도전해 나가겠습니다. 부산에서 정치를 한다는 것이, 특히나 민주당으로 정치를 한다는 것이 때로는 서러울 때도 있고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지만 그 마음보다는 늘 국민을 섬기는 정치, 국민의 눈물을 닦는 정치, 국민에게 효능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기 위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축사를 해주신 김영춘 의원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김영춘 장관님과 함께 부산 진구갑에서 민주당으로서 국회의원을 성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지만 2016년에 승리를 한번 만들어냈습니다.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네요. 그때 정말 기뻤습니다. 그 앞에 2012년 선거에 패배하고 2016년에 만들어냈던 그 승리의 그 감동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네. 그 감동을 내년에 다시 한번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과 함께 지난 10년 동안 부산 진구갑에서 함께 노력했던 그 노력들이 헛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그 정성을 쏟았던 마음들을 내년까지 잘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민주당 최고위원이기도 하지만 지역에서는 또 부산 진구갑 지역위원장으로서 우리 부산 진구갑의 당원들과 또 우리 부산 진구갑의 시민들에게 선택받아야 되는 또 그런 중요한 목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힘이 되어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면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용기를 잃지 않고 앞으로 열심히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바쁜 시간에 서은숙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용기와 힘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서은숙 최고위원회.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은숙 최고위원님 너무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안기령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실 때 저도 울컥했어요. 왜냐면 저도 울산에서 자랐고 또 지금은 부모님이 부산에 계시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 또 여성으로서 활동을 하신다는 게 얼마나 힘드신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괜히 울컥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서은숙 최고위원님을 좋아하셔서 오늘 오고 싶어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할머니 댁에 김장을 하러 가셨습니다. 김장철이에요. 네, 그래서 특히 아버님이 김장을 포기하실 뻔했는데 네, 할머니께 한 소리를 듣고 가셨는데 제가 대신 인사와 또 축하의 마음 응원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김장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연말이고 이제 겨울이 왔습니다. 저희 테이블도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꾸며봤거든요. 연말이라서 더 바쁘실 것 같아요. 송년회도 있으시고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송년회 날 시작을 하지 않았고 이제 김장 시즌이 거의 마무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동이 10개인데 10개 동을 다 돌지 못했는데 한 2군데 빼고는 다 김장을 하러 다녀가지고
김장 솜씨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엄청 좋아하십니다. 김장할 때 아시죠? 치댈 때 손 하나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면 되게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빨리 김장하고 사진 찍을 때는 싹 빠집니다. 네. 원래 야무지시니까 김장도 아주 잘하실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김장을 잘합니다. 네. 그러면 그 댁 김장은 혹시 하셨나요? 네, 저희 지금 김장을 하지 않습니다. 안 하시는 걸로. 네. 저희 그러면 본격적인 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책이 보니까 최고위원회의 발언 내용과 활동 내용 이렇게 구분해서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책을 구성해야겠다 생각하시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매주 월, 수, 금 최고위원회의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서울에 살고 있는 걸로 아시던데 저 서울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 살고 있고 월수금 회의 있을 때마다 새벽에 이제 4시쯤 일어나서 5시 10분 기차로 서울에 갑니다. 그래서 최고위원회의를 참석하고 또 뭐 일정을 마치고 보통 오후에 내려와서 저녁 일정은 다시 부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니면서 월수금 최고위원회에서 했던 발언들을 쓰고 고민하고 이게 아무도 써주지 않습니다. 예, 보좌관이 없다 보니까 혼자 오가는 길에 쓰기도 하고 전날 고민을 해서 글을 쓰기도 하는데 이 했던 발언들을 그냥 흘려버리기 조금 아까워서요. 이 발언이 전부 다 이 현안과 관련된 얘기여서 이 발언을 꼭 한번 모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당 현장 제가 유도하고 있는데 부산시당이 작년에 굉장히 일을 많이 했습니다. 1년 동안. 그래서 제가 복이 2개가 있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복이 2개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누가 돈복이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없는 게 돈복입니다. 네. 인복? 네, 그렇죠. 인복이 많고 또 하나 네, 일복이 많습니다. 제가 이상하게 그 조직을 맡으면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시장에 굉장히 일을 많이 했는데 그 활동을 묵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2가지 말과 활동했던 그 2가지를 책으로 읽게 됐습니다. 네. 최고위원 회의가 있는 월수금 서울과 부산을 왔다 갔다 하신다고 했거든요. 또 보면 최고위원 회의가 현장에서 각 지방에서 열리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정이 많으니까 그러면 1년에 어느 정도 거리를 왔다 갔다 하시는 건가요?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1년 이제 15개월쯤 됐는데 월수금을 빠지지 않고 서울 부산을 왔다 갔다 했고 어떤 날은 월요일 회의를 마치고 부산에 내려와서 저녁 행사를 하고 저녁에 일을 하고 그 다음날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고 혹은 부산에서 서울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하루에 2번을 왔다 갔다 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지금 한 바퀴를 돌았을까요? 제가 보니까 1년에 지구 4바퀴에 해당하는 거리를 이동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구를 4바퀴나 돌았대요?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름은 연은 안 되지만 박수는 크게 치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쳐주시죠. 네. 아니, 이렇게 긴 거리를 계속해서 이동하시면 피곤하지 않으세요? 왜냐면 저는 뵐 때마다 너무 에너지가 넘치신다는 느낌을 받아요. 한 번도 지치신 기색을 느낀 적이 없는데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타고나신 건가요? 네, 체력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체력 관리는 뭐 특별히 하는 건 없는데 어쨌든 기본 체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부모님께서 감사하게도 저를 잘 키워주셔서 저 기본 체력이 일단 좋은 것 같고요. 네. 이걸 일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 시간이 즐겁습니다. 오고 가는 시간, 그 기차 안에서 뭐 고민을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또 일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일이 다 내가 무언가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고생으로 생각하지 않고 즐겁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라는 아주 상투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결론은 이겁니다. 체력이 좋다기보다 좀 둔하다고 봐야 되겠죠. 아니요, 정치를 하시기 위해 타고난 조건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책에도 담겨 있지만 최고위원 회의의 여러 가지 발언 내용들은
아무래도 지도부의 일원의 발언이기 때문에 무게감도 있고요. 그리고 좀 예민한 발언은 논란이 되기도 하고 또 언론에서 바로 받아써서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그 서은숙 최고위원님의 발언은 촌철살인이다, 뭐 이런 핵심을 잘 짚는다, 꿰뚫는다 이런 평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3번 이렇게 주제를 잡아서 쓰시고 발언을 하시려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어떻게 준비하시는지도 궁금하고 또 이렇게 돌이켜 보셨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발언이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실 수 있을지 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고위원 발언을 제가 하다 보니까 그 매번 이렇게 많은 최고위원들이 발언을 하시는데 그 발언이 다 어떤 뭐 이 언론의 주목을 받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고요. 특히나 저는 또 지명직 최고위원이라서 선출직 최고위원에 비해서 초반에는 별로 발언이 주목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처음에 제 발언이 주목받았던 게 거짓말이야. 예, 윤석열 정부의 외교와 관련해서 거짓말이야를 노래를 부르진 않았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모든 얘기가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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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약간 이 조금 호응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 반응이 좀 왔었습니다. 반응이 왔었고 그 뒤에는 어떤 이게 정치적인 현안에 대한 주목도 있었지만 당내 문제에 대한 발언들을 아무래도 우리 당원들이나 언론에서 많이 주목하신 것 같고 어쩌다 보니까 예, 우리 고민정 최고위원과 저의 발언이 서로 상반되는 발언을 하면서 그날 언론에 하루 종일 고민정 최고의 발언과 저의 발언이 비교돼서 나왔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니 뭐 각자가 생각을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굉장히 대립적인 걸로 언론에 나와서 조금 좀 민망하기도 했었지만 어쨌든 그 지난 최고위원회 발언 중에서 당의 혁신, 뭐 당내 민주주의, 그 다음에 당의 단결을 위한 여러 가지 주제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우리 당원들께 공력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부산과 관련된 발언들을 아무래도 최고위원회에서 많이 하게 되니까 부산의 현안들이 중앙에서 다뤄지는 또 그런 효과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당내 민주주의와 관련된 발언을 하신 게 기억이 남는데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었지만 쉽게 꺼낼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잘 짚어서 해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책에 보니까 노무현 퀴즈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님과 인연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도 그 덕분에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좀 자세히 얘기 좀 해주시죠. 노무현 대통령은 아마 뭐 저에게 무슨 특별히 인연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으시겠지만 저 혼자만 가지고 있는 인연이죠. 88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동구에 처음 출마하셨을 때 그때 이제 제가 동구에 살고 있었습니다. 대학생이었는데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에는 그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다 합동유세라는 걸 했습니다. 그 합동유세장에서 노무현 대통령 유세를 드렸는데 정말 유세를 잘 하시더라고요. 아니 무슨 저런 정치인들이 저런 얘기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 유세를 듣고 선거 때 자원봉사를 시작한 게 아마 또 노무현 대통령과 인연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2002년도에 대통령 선거 하실 때 부산에서 희망연대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그때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 대표 맡으시고 또 제가 가사 맡고 하면서 그때 노무현 대통령 만드는데 일조했던 그런 경험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를 따라 배우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그 부산역에서 분향소를 차리고 그때 제 기억에 한 10일 넘게 집에 들어가자고 그 분향소를 지켰던 것 같아요. 예. 시민들께서 정말 많이 오셨는데 그 분향소를 지키면서 이제 또 그 시간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그리고 노무현의 길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보여주셨던 부산에서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그 화두가 저는 아직도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이어서 지역주의 극복을 만들어내는 그런 정치를 앞으로 하고 싶습니다.
서울에서는 마냥 이렇게 씩씩하신 모습만 뵀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근거지인 부산에 오시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늘 함께 축하의 마음을 전해주러 오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뭉클하신가 봐요. 그런가 봐요. 네. 이제 축하기념회 하는 가슴이 뭉클뭉클해지네요. 저도 처음 뵙는 모습인데 여러분 힘내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 부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부산시당 위원장으로서 가지고 계신 생각과 뭐 활동했던 것들 이런 이야기 들어보기 전에 저희가 들어오실 때 질문을 받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많이는 이제 여쭤보지 못할 것 같고 저희가 이렇게 선물처럼 질문들을 모아뒀거든요. 한 2개 정도 뽑아서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뽑아주시면 제가 읽을게요. 누가 쓰셨는지 궁금한데 혹시 대통령 선거 출마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작가님 이럴 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모든 정치인은 마지막 꿈이 대통령 출마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최소한 정치인이 대통령 출마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은 정말 괜찮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 자기를 갈고 닦고 그리고 그 준비를 하는 과정이 저는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대통령에 대한 꿈이 없는 정치인이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의 꿈이 없는 정치인이 그냥 국회의원을 한 번 더, 2번 더, 3번 더 하는 그 꿈만 가지고 있겠죠. 과연 그 꿈이 대한민국의 정치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스럽고요. 오히려 내가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이 정치를 나의 정치를, 우리의 정치를 바꿔보겠다는 그 마음이 오히려 정치인이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대통령 선거 출마하실 생각 있으신지요? 네,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 여쭤봤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 분 더 질문 받았는데요. 살면서 가장 기뻤을 때, 가장 슬펐을 때 언제인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어디 가나 꼭 나오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의 답은 가장 기뻤을 때는 사실은 아들을 낳았을 때였습니다. 예. 제가 아들을 굉장히 결혼하고 늦게 낳았거든요. 결혼하고 한 8년쯤 지나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이를 기다리진 않았지만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지금 군에 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군에 안 가 있었으면 오늘 와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도 드렸을 텐데 그 아들을 낳았을 때가 제일 기뻤고요. 제일 슬펐을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제일 슬펐습니다. 네. 네, 돌발 질문만으로도 이 시간을 꾸며갈 수 있을 정도로 막힘없는 답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부산시당 위원장과 관련된 걸 여쭤볼 텐데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지난해 전당대회 때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경선이 있었고 권리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최초의 여성 시당위원장이라는 타이틀도 달고 계신데 어떤 마음으로 출마를 또 하셨는지 또 이렇게 되시고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해오고 계신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 최초의 여성 시당위원장은 아니고요. 예전에 2004년도에 4년도 5년도 그때쯤 아마 윤원호 시당위원장님께서 아마 그때는 진영? 경선은 아니었고 시당위원장을 한번 맡으셨고요. 그러고 한참 지나서 이제 제가 여성 시당위원장을 맡았는데 제가 그때 출마했을 때 마음은 이거였습니다. 부산 민주당의 새로운 활력을 좀 풀어놓자. 지금 민주당은 당원이 늘어나고 있고 당원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들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시당 운영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해서 시당위원장 경선에 나섰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이고 저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많은 당원들께서 또 도와주셔서 시당위원장 역할을 할 수 있었고요. 지난 1년간 숨가쁘게 그런 당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혁신하는 민주당을 위해서 노력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그 마지막 결론은 내년 4월에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좋은 성적표를 내년 4월에 만들어내야 실제로 혁신했던 부산 민주당의 결과들이 내년에 평가받을 거라 생각하고 그때까지 더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제가 체감하기로도 서은숙 부산시당 위원장이 오시고 나서 부산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슈 파이팅도 더 이렇게 잘 되는 것 같고요. 또 특히나 장외 집회가 많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특히 부산 시민들과 함께하는 활동이 많았던 것 같은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집회가 있으신가요? 저도 몰랐는데 우리 시당 당직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집회를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저희가 1년 반 동안 6번 정도 집회를 했었는데 대부분 그 집회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부산에서 집회를 한 이런 타이틀을 좀 많이 달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터졌을 때 저희가 당대표님과 함께 부산 서면 거리에서 그 내리쬐는 햇볕을 맞으면서 시민들과 함께 집회를 했었던 그 집회가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납니다. 부산 시민들도 호응을 많이 해주셨고, 대표님도 특별히 또 부산에 오셔서 자갈치 시장 현장 방문도 하고, 또 후쿠시마 집회도 함께 했는데, 그때 그 집회가 부산의 시민들에게 민주당이 후쿠시마 싸움과 관련해서 아주 앞장서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부산에서 그런 집회를 하자고 했는데 적극 응해주신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 정말 멋졌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부산시당 위원장 전에는 또 많은 분들이 바로 여기 부산진구의 구청장으로 기억하고 계십니다. 제가 보니까 민선 7기 부산진구 구청장으로서 기초단체장 직무수행 종합평가에서 부산 1위도 아니고 전국에서 1위를 하셨더라고요. 네, 여러분 조금 더 박수 보내주시죠. 아니, 전국 1위면 전국에서 가장 일을 잘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라든지 부산진구의 그 전과 후 가장 기억에 남는 변화가 있으시다면요? 제가 전국 1등 했다고 하면 저 자리에 와 계신 우리 경기도 화성의 서철모 시장님, 또 서울의 영등포구의 최현일 청장님, 송파구의 박성수 청장님, 또 우리 황명선 시장님, 네,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네, 저하고 같이 일했던 청장님들인데, 네. 우리가 공동으로 일을 잘했던 사람들입니다. 민선 7기 민주당 구청장들이 정말 전국적으로 일을 잘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민들에게 효능감 있는 행정을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지역에 오래 묵었던 현안을 해결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부산진구의 구청장으로 일하면서 많은 주민들께서 그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진짜 부지런하던 구청장이 어차피 저렇게 부지런할 수 있냐. 안 다니는 데가 없고 모르는 데가 없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모든 걸 다 꿰뚫고 일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특히 부산진구가 전국 최초로 노인통합 돌봄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진행했던 곳입니다. 부산진구가 부산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런 노인들이 자기 지역에서 돌봄을 받고 자기 지역에서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체계를 전국적으로 처음 만들고,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그런 식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모델 사업으로 했던 것이, 저는 이 노인과 바다라고 얘기하는 부산에서 가장 필요한 일들을 부산진구에서 하지 않았나, 그걸로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정말 잘하셨습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도 그런데 또 부산진구에서 주거 서비스와 관련된 것도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잘한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초읍에 가면 이 어르신들이 이제 독거 어르신이나 혹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따로 살 수 있는 노인 친화형 집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LH와 함께 저희가 따로 아파트를 지어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고, 또 어르신들 혼자 있는 어르신들이 따로 다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하우스도 있고, 이런 그 어르신들의 문제 중에서 주거와 관련한 문제를 접근해서 그분들에게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따라 배우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 부산진구가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사업들 이런 것들을 아주 중점적으로 잘해왔는데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선거 떨어졌습니다. 다음에는
마음을 표현해 주시겠죠. 네. 네, 오늘 최고위원으로서의 서은숙 그리고 부산시당 위원장으로서의 서은숙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책에 더 많이 들어있지만 저희 이 자리에서 짧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부산진구 구청장으로서 해오신 활동도 잠깐 다뤄봤는데 아쉽지만 시간이 돼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책에 닫는 말에 보면 질풍가도 서은숙 이제 시작합니다 라고 쓰여 있거든요. 어떤 의미인가요? 네, 뭐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일정이 시작되면 더 많은 힘든 일들도 있겠지만 또 이 길이 마냥 힘겹지만은 않습니다. 굉장히 즐거운 일도 많고 또 많은 격려와 응원이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에서 민주당으로 승리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늘 질풍가도 같은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늘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마치 첫 선거를 하는 마음으로 첫 시작을 하는 마음으로 주민들을 만나고 저를 더 열심히 단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 옆자리에 있는 우리 안기령 우리 수석 대변인은 굉장히 젊습니다. 젊은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또 그런 것들을 부대변인으로 활동하고 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고 계세요? 네? 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많이 보고 계시죠. 우리 이런 여성 정치인들을 아주 젊은 여성 정치인들을 젊을 때부터 잘 키워야 됩니다. 저도 우리 안기령 부대변인보다 조금 많은 나이였지만 잘 성장해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젊은 여성 정치인 또 젊은 남성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키워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서은숙 최고위원님을 잘 배워서 뒷좀 잘 따라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오늘 오신 분들께 마지막 인사해 주시죠. 네, 제가 일어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제가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일은 제게 맡겨진 일을 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저의 온 힘을 다해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저의 꿈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꿈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꿈이 되어서 새로운 부산진구 또 새로운 부산 또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저의 역할을 잊지 않고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위원 서은숙입니다. 여러분께 인사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로 늘 성장하는 서은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행복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러면 오늘 책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은숙 최고위원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최고위원 서은숙입니다. 네, 출판 기념회 모든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여러분들 좋은 마음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병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